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곽상준입니다. 아침 생방 갑자기 잃지 않는 투자로 바뀌었네요. 원래 잃지 않는 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가요? 네, 저는 아침에 생방송하고 나서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잃지 않는 투자 아니다 그러면서 쉬운 투자로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안 읽는 투자가 다시 돌아오셨군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날이었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이 사실 저희한테는 제삿날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빡빡 올라주면 시장을 언더퍼폼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날이죠.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상승이 많은 분들한테 기쁨이 돼서 참 좋았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날이었죠. 근데 저는 오늘 영화 제목이 떠오르더군요. 어떤 제목이죠? 뭐더라? 까먹었다. Catch me if you can? 네, 그겁니다. Catch you if you can.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if you catch you. 죄송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요. 네, 쪽팔려. 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신데요.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1.3% 올랐고요. 코스닥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많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들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7천억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6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보통 아니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끌어올렸고 오늘 종목들도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 위주로 올랐더라고요. 어제부터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 놀랍도록 저마저도 3분기면 오릅니다. 막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가 수정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나오실 반도체 그 대장 분 얘기 듣고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봐야 되겠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댓글도 분노하신 분의 댓글들이 있었어요. 김 작가 가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그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하방은 단단할 거예요 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 적이 약간 떨어지면 4분기, 1분기에 떨어지면 그때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한 번 하긴 했는데 하방이 아마 단단할 거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참 냉정하게 지기 어렵네. 자기가 잘한 얘기는 기억이 나고요. 잘못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안 파신 분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9천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6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오늘 코스피에서 8,7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산 게 뭡니까? 오늘 삼성전자 또 많이 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난리가 났으니까. 네. 오늘 그 운수창고 업종이 사실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3.5%나 올랐는데요. 네. 좀 조용했던 그 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해운주도 좀 올랐고요. 네. 리오프닝주들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그 백신 보급률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속보가 나왔는데 1차 접종자가 39%가 넘었거든요. 이제 40% 가까이 되면서 네. 이제 점점 미국도 지금 그렇대요. 오늘 댓글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서 댓글 저 영어 좀 합니다. 캘리포니아. 네. 댓글 주신 분이 사람들이 아무 저기가 없대요. 아무 그 코로나 영향, 델타 영향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부터는 백신 싸움이야. 백신만 많이 맞으면 아마 활동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벌써 캐쳤단 말이야, 시장이. 아침에 그 얘기 하긴 했어요. 이게 백신 싸움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빠른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도 아마 그 항공주들이 속한 운수창고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행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7%, 5%씩 올랐고요. 티웨이 항공은 8%, 대한항공 5%,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3%씩 올랐고요. 네. CJCGV도 3% 넘게 올랐습니다. CGV 지난 주말에 가셨는데 사람 꽉꽉 찼다면서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완전 코로나 이전의 광경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네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제 빈자리가 있긴 한데요. 그 거리두기 때문에. 역시 대작이 개봉을 하니까 관객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영화관 그 상영 수는 좀 아직은 좀 제한이 되죠. 네. 예, 밤 8시 이후로는 이제 영화 상영을 안 해가지고 6시 이후로는 또 많이 못 들어가게 할 거 아니야. 6시 이후로는 2명밖에 입장을 못하고 3명이 제 앞에 3명이 입장하려고 하는데 커트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분들은 어디 모여서 밥도 못 먹으러 가네?
그렇죠. 안타깝네. 네, 네. 안타깝죠. 네. 뭐 예매 다시 하고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한계는 있지만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접종률 한 70%?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가 관건인데 거기 올라가고 나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조짐이 포착이 되죠. 그리고 7월 중순인가 그때쯤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월부터 이제 대작들이 많이 개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인성 배우의 이제 모가디슈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것도 이제 개봉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뭐 8월 초부터 하는데 대작들이 개봉이 되면은 아마 관객 수들 당연히 따라 올라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때 있었는데요.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CGV까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들이 지금 하나하나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2분기에 코스피 종목들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64% 정도 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은행, 자동차 여기가 이제 특히나 이익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들은 거의 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한 종목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컨센서스 대비 10%, 11%씩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 5년간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정도가 평균 5% 정도 상회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소재, 금융, IT가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재의 경우에는 화학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철강이 많이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주가 탄력은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막 예전에는 막 대폭 올랐는데 요새는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피크아웃 논란인 거죠? 그렇죠. 이 원인에 대해서 메리츠 이정현 연구원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는 내년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선반영된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연초 이후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 상향이 계속 지속이 돼 왔죠.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피 전체 이익도 뭐 180조이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180조로 넘어갔어요. 180조를 넘었다는 소리.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네. 깜짝 놀랄 일이 계속 벌어지고 사실은 있는데. 180조 넘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올해 정도만 이익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올해 180조가 되고 내년도에 약간 늘어서 뭐 185조 이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현재 주식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냐 시장을 사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180조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200, 이제 오늘 올랐어요. 한 2300조 되겠네.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180조 2300조 나는 그 180조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한 PER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죠. 11배는 넘죠. 2300조. 11배는 넘지만 13배. 13배요? 빨리 암산해보세요. 13배 조금 안 되죠. 12배는 확실히 넘습니다. 예. 12배는 12.6배, 7배, 8배 이 정도쯤 되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암산 별로네. 나보다도. 저요? 나 이거 머리 안 돌아가는데. 저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수학 양 맞은 사람이에요, 양. 양이요? 양호해, 수학 점수가 양호해. 그래도 저는 수학 1등급 맞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1등급이. 양한테도 안 돼, 양한테도. 야, 이럴 수가. 미안. 근데 어쨌든, 자, 이거는 보세요. 12.7배, 8배 이러면은, 이거는 시장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년까지만, 내년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지르는데, 분위기 이상하다, 내년도 간다 이러면 왜 못 질러? 지르지.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비중이 안 늘어나잖아. 전 세계 뭐 미국 시장이 전 세계 비중에서 50% 정도가 넘는 것이고 50 몇 프로가 되는 것이고 한국은 1.8% 계속 1.8% 아닙니까? 지금 얼마인지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경제 규모가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 10위 안에 들어요. 근데 주식 보유 비중은 얼마인데? 10위에 훨씬 넘지. 그러면 통밥 굴려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 들어오는 걸 수도 있죠. 그럼 뭐부터 사겠습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사고 좀 있으면 대형주 다른 것도 살 수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3분기에 자동차 실적이 괜찮을 것 같으면 자동차도 다시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네. 근데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저효과가 이제 좀 소멸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2분기까지는 기저효과가 많이 있어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2400%까지 나왔는데요. 3분기에는 7% 수준 으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물론 그것도 시장이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저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업종별로는 이제 기계, 섬유의복, 건축자재 업종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센서스 그 이익이 뭐 180조 이상까지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업종별로 확연히 갈리는 모습이 있고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난다라고 예전에는 그냥 분기 실적 딱 보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막 올랐는데 다음 분기 내년에 대한 이익이 불확실하다 하면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워졌어요, 점점 주식이. 각도가 우하향하면 안 돼. 각도가 우상향해야 됩니다. 주식은.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장인 것 같아요. 네, 실적 서프라이즈 났네 좋아하다가 내년도는 어떡하지? 내가 예전에 많이 당해봤잖아요. 저 상패 당한 거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상패 당한 적 있잖아요. 어떤 거요? 실적이 너무 좋아 상패 당했잖아요. 매수 청구 당해가지고요? 아니 그냥 상패를 시켜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매수 청구까지는 아니고 왜 매수 청구할 만큼도 없어서 다 갖고 가서 그 전에 대주주가 다 갖고 가서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근데 엄청 손실 봤거든요. 결국은 매수 청구를 내가 했지 회사한테 상패하고 사주세요 이 주식 사줬는데 네. 엄청 손해야. 나는 혹시나 상패하면 많이 비싸게 사줄 줄 알고 사다 놨는데 안 비싸게 사줘. 5만 원에 샀는데 3만 원에 상패했어요. 안타깝네요. 5만 원일 때 어땠냐면 퍼가 2였어요. 3만 원 할 때 퍼가 5였어요. 쌉니까 비쌉니까? 너무 싸네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왜? 퍼가 2에서 5로 올라가서. 그게 실적이 우하향하니까. 그렇더라니까.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지.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리 싸도. 우하향하면 아무리 싸도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우하향하면은 멀티플을 높게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난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2에서 5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시즌이니만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우울한 거였어. 네? 그게 안 풀려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군요. 잘 풀렸으면 못 볼 뻔했네요. 나 슈퍼개미인 척하고 막 차 좋은 거 타면서 나 슈퍼개미야 막 이러고 다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슈퍼개미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SM 지분 인수에 CJ까지 뛰어들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인수를 하는 주체인 뭐 카카오도 4% 가까이 올랐고요. CJ도 4.4% 올랐습니다. 둘 다 시너지 있네요. 그렇죠. 네, 어디가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뭐 SM도 14% 상승했고 SM CNC 21%, SM 라이프 디자인 5% 상승을 했습니다. CNC 내가 갖고 있던 건데. CJ가 오늘 많이 올랐던 거는 CJ CGV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인수권에 대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내년에 올리브영이라는 자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올리브영 주식을 한 50%대 정도 CJ가 들고 있는데, 여기 제가 재무제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코로나로 타격받지 않았을까?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매출액이 19년도에 3,600억이었는데 1조 8천억으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60억이었는데 1,000억으로 5배 올랐네? 5배 이상 올랐죠. 영업이익은 7배 정도 올랐고 매출은 5배 올랐어요. 예, 순이익은 75억에서 588억으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21년도에도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외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온라인에 대한 대응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여기는 온라인 대응을 많이 해도 그렇게 고객 충성도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오프라인 매장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온라인이 있어요? 온라인이 있습니다. 난 본 적이 뭐 바로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와이프한테도 이거 써봤냐고 물어봤는데 뭐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많이는 안 쓰지만 어쨌든 뭐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배송을 받는 것도 있고, 뭐 바로 드림이라고 해서 주문만 온라인으로 하고 매장 가서 찾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경쟁자들도 지금 랄라블라하고 이제 롭스가 있죠. 근데 좀 매장을 줄여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 경쟁자도 없고. 왜 없어? 다이소. 있긴 다이소가 있죠. 경쟁자지. 다이소요? 비슷하던데. 다이소는 좀 제품군이 많이 달라서. 네.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너무 많이 길게 얘기했네요. 비상장사에 대한 얘기를. 네, 그래서 그러나 뭐 CJ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게임주들이 대폭 하락을 했죠. 텐센트가 규제를 받으면서 텐센트 주가도 많이 빠지고, 텐센트는 오늘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게임주들은
국내 게임주들은 반등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네. 텐센트의 자율 규제 강화로 일단락이 된 모습이긴 합니다. 네, 뭐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자발적으로 좀 축소를 시켰죠. 제한을. 그러면서 됐는데 이 NH증권의 안재민 연구원이 관련된 코멘트를 줬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좀 과도했다. 상당수는 이제 MMORPG 장르를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주력 연령대가 19세 이상이다. 근데 어저께 텐센트가 이제 자율 조정을 한 게 청소년 19세 미만 그 청소년들의 사용 시간을 줄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내 게임 회사들의 대부분의 매출은 19세 이상 중국인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타격이 어저께처럼 많이 빠진 건 좀 과도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상승은 좀 제한됐습니다. 위메이드, 펄어비스, 넵튠은 오늘 소폭 떨어졌고요. 네, 소폭 떨어졌습니다. 아, 대표적인 게임주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작년 코로나 보는 느낌만큼 지금 주가 줄줄이 하락했더라고요. 이제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게임주 저에게도 한번 기회 오나요? 한 번도 제대로 못했던 게임주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게임 잘 모르겠어요. 게임을 난 이상하게 안 되더라 게임주하고. 하기야 게임을 모르니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게임 몰라. 제 뭐 지인 중에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은 나오면 직접 해보고 이거 반응 좋다. 그리고 과금도 하게 된다. 이러면은 그냥 진짜 게임주에 바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도 크게 보는 모습도 봤는데 역시 진짜로 해본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아침에 공시를 내면서 물적 분할 공시를 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좀 주가 하락을 많이 야기를 했죠. 2차전지 섹터에. 근데 좀 다행히 하락폭은 축소된 상황이고요. 배터리 사업뿐만 아니라 EMP 사업도 물적 분할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10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신설법인 SK 배터리, 여기는 아마 가칭이고요. SK EMP를 각각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데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가진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할 거라고 합니다. EMP 사업은 이제 석유 개발에 오랜 경험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오늘 실적 발표도 같이 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10조 6천억인데 11조 1천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065억 발표를 했고 컨센서스 4,880억 대비 조금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요. 4천억 나왔고요. 컨센서스 4,500억이었는데 조금 순이익만 좀 미달을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하락이 아침에 좀 무섭게 나왔거든요. SK이노베이션도 장중에는 뭐 8% 가까이 빠졌는데 마감은 마이너스 3.7%로 마감을 했고요. LG화학, 삼성 SDI도 뭐 거의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다가요. 에코프로는 5% 가까이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2%, 첨보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주가 물량 부담을 앞으로 계속 주겠네. 내년에는 이제 또다시 SK가 물량 부담을 주겠네요. 네. 그렇죠. 자금이 급해서 자금 무조건 조달해야 될 거거든요. 네. 상장할 거예요, 빠르게.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1.8%나 꽤 많이 올랐는데요. 뭐 좋은 뉴스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 사업도 뛰어든다고 하고요. 메타버스 사업도 뛰어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지금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업 요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연구 관련된 진행을 하면서 뭐 카카오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SDS도 같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고요. 갤럭시 핸드폰에 CBDC를 담아서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송금도 가능하게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관이 기업하고 해서 한 200곳 정도가 되는데요. 초기에는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맥스트, CJ E&M 정도였는데 여기에 뭐 삼성전자, 신한, 국민은행, SM, 메가스터디, 제일기획 등이 추가가 돼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초기 단계이겠죠. 여기서 정부에서도 좀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부 어떤 공식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회의 계획을 담은 결제 문서였었어요. 공문이었는데 일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 근데 장소가 메타버스 플랫폼이었어요. 네, 그 소식도 오늘 그 맥스트라는 얼마 전에 상장한 회사 주가 상승도 좀 이끌었던 것 같고 장중에는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맥스터는 오늘 장중에 23%까지 갔다가 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18%까지 갔다가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잘 오르겠죠? 실적은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아직은 먼 얘기니까 네, 미래를 좀 땡겨왔죠.
알체라도 이제 메타버스랑 관계없다 이런 발표를 한 뒤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장중 7%까지 올랐다가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반려동물 관련된 얘기인데요. 유통가에서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이 2015년도에 1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17년도에는 2조, 2020년도에는 3조 5천억 정도 수준까지 많이 급성장 중입니다. 5년 동안에 3.5배. 네, 5년 후에는 한 6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시장 성장은 10년 굉장히 동안 6배. 예, 그렇죠.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주도권을 잡은 선두 업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ODM 업체죠.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도 같이 여기 펫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고요. 코스맥스는 작년부터 반려동물 위생용품을 생산을 했고 이달부터는 제품군을 좀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네. 한국콜마도 계열사 콜마 B&H를 통해서 동물 사료 제조 관련 특허를 등록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GS 리테일도 오래전부터 뛰어들었는데요.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1위인 펫프렌즈를 인수를 해서 제조, 도매, 온라인 판매 사업까지 일원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사실 펫프렌즈에 2017년도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고요. 3차례에 걸쳐서 추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IMMPE하고 공동 인수까지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동네가 자꾸 장례식장이 많아지는데요. 네. 한번 하려고 하다 말했던 게 개 장례식장이었어요. 동물 장례식장. 그렇군요. 자, 이미 이거 저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반응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없어, 별로.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 별로 없어서 찾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 사업의 이쪽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사업 굉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 키우는데 돈 좀 안 드세요? 먹다 남는 것만 밥 주십니까? 돈 엄청나게 들어갔죠. 아, 그래요? 네, 뭐 평소에 먹는 식비 이런 거는 뭐 꾸준히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요. 뭐? 걔한테 몇십만 원어치나 먹인다고? 아, 몇십만 원까지. 나 좀 사줘. 걔도 몇십만 원까지는 아닐 거예요. 걔도 탕수육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막 수박 이런 거 같이 먹게 합니다. 아, 걔가 수박도 먹어요? 네,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뭐 제 강아지가 얼마 드는지는 제가 한번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네. 통계 자료는 본 적이 있습니다. 월 평균 한 10만 원대 정도가 이제 가구들이 많이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통신비만큼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고정 지출보다도 더 큰 거는 사실 한 번씩 나가는 수술비. 이거 의료보험 안 되죠? 보험이 안 돼요. 나는 겁나 죽겠어. 이 개 의료보험 해달라고 할까봐. 근데 나중에 생길 것 같아, 개 의료보험. 개 의료보험이요? 그 네. 논란이 많아요. 그 의료보험 업계에서도 개 의료보험 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반론도 그만큼 큽니다. 아니, 개 의료보험은 따로 들어야지. 아, 따로 또 시작을 한다고요? 그걸 국가가 주관을 해서? 아니, 자기네들끼리 해야지. 그걸 국가까지 해달라고. 민간 보험사에서는 이미 출시를 했어요. 아니, 그런 보험 말고 네. 건강보험 같은 개 건강보험을 만들어야지, 조인해서. 그래야 그걸 낮추지. 개 심장 사상충 그런 거 하면 돈 얼마 드는데요? 엄청나게 들어요. 심장 사상충 약도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예, 한 번씩 구매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약이면 우리는 로얄젤이야, 로얄젤이 한 사람이 먹으려면. 그렇죠. 그 가격이면. 네. 뭐 옷도 비싸고요. 제 옷보다 더 비싸요. 강아지 옷이. 엄청나게 들고 또 소형견들은 또 다리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한번 했다 하면 막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갑자기 우리가 개만도 좋으냐, 개만도 못하냐, 막 이런 느낌,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네요. 네. 개 같네. 네, 저는 뭐 미용실 가면은 12,000원이면 자르는데 강아지 미용시키려면 7만 원 들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시장이 이미 커. 왜냐면 굉장히 큰데 이게 이상하게 산업화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게 안 되지? 되게 신기했었는데 슬슬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성장 산업, 이미 성장한 산업의 구조화 과정이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가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를 뛰어넘었습니다. 기아차 잘합니다, 지금. 네. 7월 달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게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7만 대를 조금 넘겨서 판매를 했는데요. 5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는 6만 8천 대, 조금 못 미쳤습니다. 네, 1등 공신은 카니발이었고 이외에도 K5, 스포티지, 텔룬라이드 등도 7월에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판매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400%가량 증가를 했고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지금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아차가 마감이 아주 뛰어나요.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볼 땐. 디자인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타보면 승차감도, 저는 주로 택시를 타잖아요.
네. 근데 택시를 타보면 똑같은 차가 세그먼트인데, 좋더라고. 예,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차는 0.7% 올랐는데 기아차가 한 1.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인치 파운드리 업계에서 생산량을 좀 열심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DB하이텍이 올해 목표치의 90%를 이미 달성을 해서 9,000장 규모로 생산량을 올해 안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내년에도 1만 장 이상 추가 생산을 해서 최대 15만 장 안팎의 캐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소식을 많이 접했었는데 그래도 DB하이텍이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년보다 한 10%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혀서 좀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키파운드리도 현재 82,000장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92,000장 수준으로 캐파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연말까지 10% 이상 확대를 하는 셈입니다. 키파운드리는 작년 9월에 매그나칩에서 독립 출범한 기업이고요. 이들 기업의 캐파 확장 방식은 뭐 공장을 더 짓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신규 반도체 장비를 구매를 하고 공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 요걸 통해서 달성한다라고 하는데요. 유휴 공간에 추가 장비를 좀 배치를 하고 고객사 물량에 맞춰서 공정 라인이나 작업 순서를 변경을 하면서 최대한 생산량을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그래서 한계가 있긴 합니다. 국내 파운드리 총 생산 능력이 월 60만 장인데 연말까지 확대되는 수량이 한 2만 장 수준이라서 아직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네. 미미하긴 합니다. 네, 예. 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이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가. 오늘 긴 시간 함께했는데 뭐 이러저런 얘기했는데 말하다 실수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약간 옆길로 빠지고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길게 했는데요.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